안녕하세요. 85페이지입니다. 도형 그리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기 하실 때 맨 처음에는 맨 뒤쪽에 있는 사각형, 큰 사각형을 그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차례차례 그리시면 됩니다. 먼저 뒤쪽에 보이는 녹색 사각형 그리기 위해서 입력 메뉴 누르고 그 다음 이 부분 보면 글상자, 그 다음 사각형, 원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타원. 그래서 사각형을 눌러주세요. 직사각형.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본문에 갖다 대고 있으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때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녹색 사각형 그릴 생각이긴 하지만 이 사각형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 크기를 조정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크기 보시면은 120에 145로 크기 설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사각형을 더블 클릭,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떠요. 이런 사각형이나 또는 수식 입력한 거나 이런 것들을 개체,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속성을 바꿔주는 창인 거죠. 맨 처음에 기본 탭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크기를 수정할 수 있으세요. 문제에서 12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숫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랗게 블록이 지정이 되거든요. 이때 120 입력하고 아래쪽에 있는 숫자도 더블 클릭하시면 145. 근데 더블 클릭하는 게 혹시라도 불편하시면요. 옆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 있죠. 이런 거 한 번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블록이 지정이 돼요. 물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숫자 단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을 한 번 누르면 블록이 지정되니까 그때 12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문제에서는 녹색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특별하게 무슨 색으로 채워라 하는 거는 없어요. 지정된 색깔은 여기 맨 위쪽에 보면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흰색으로 채워라. 이 정도는 색상이 지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색상 지정하는 거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을 때에는 흰색 제외하고 아무 색이나 그냥 채워주시면 되세요. 해서 채우기 탭으로 갈게요. 채우기 탭. 그러면 면색을 채울 수 있죠. 이 부분에서 면색 클릭해서 먼저는 그냥 여기 교재에 있는 색이랑 비슷한 녹색으로 채울게요. 그 다음에 설정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도형에 대한 위치는 대략 4점 아래쪽으로 배치해 주시면 돼요. 정해진 건 없어요. 이 부분 적당하게 봐서 대충 가운데쯤에 이렇게 4점 아래쪽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받아보는 시험지는 흑백 시험지가 주어진답니다. 흑백 시험지가 주어지니까 여기 있는 색이나 여기 노란색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색인지 알 수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적당하게 임의의 색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흑백 시험지라 하더라도 녹색은 좀 더 진하게 보이겠죠? 노랑은 조금 더 연하게 보이겠죠? 회색인데 연하게. 색이 옅고 짙고 그 정도만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120에 145로 이렇게 크기 조정을 해놨잖아요.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보여요. 이거는 크기 조절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실수로 크기 조절점 이용해갖고 막 이렇게 크게 하면 좀 전에 제가 분명히 120에 145로 했는데 크기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없애려면은 이거 도형 더블 클릭했을 때 개체 속성 대화 상자였잖아요. 기본 탭에서 크기를 120에 145 이렇게 해놓고 크기 고정을 눌러 놓으시면 수정되지 않아요. 크기 고정 체크하고 설정 눌러볼게요. 그러고 나서 크기를 수정하려고 조절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죠. 그럼 이렇게 X 버튼이 뜨면서 크기를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보실 때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크기 맞춰놓고 크기 고정에 체크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120에 145인데 잘못 지정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크기 고정을 선택을 해제해야 이 부분이 활성이 되잖아요. 크기 고정을 선택 해제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 제대로 잘 수정을 했다 하시면 크기 고정을 눌러 놓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크기 고정을 선택하는 거는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혹시 실수할까봐 선택하는 걸로 할게요. 설정 버튼 누를게요. 맨 위쪽에 있는 글상자 그려보겠습니다. 지시사항은 이 부분 보고 따라 하시면 되세요. 글상자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저는 이 도형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으니까 보라색 탭이 보이고 맨 왼쪽에 보면 여기서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가로로 쓸 거니까 가로글 상자 누르시면 되고요. 혹시 좀 어려워요 하시면 입력 메뉴에서 가로글 상자, 항상 입력 메뉴에서 여기 있는 가로글 상자 누르시면 돼요. 클릭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가로글 상자도 110에 15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죠. 글씨를 써야 하니까 일단은 글씨 쓸 정도로 적당한 크기로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크기랑 면색 빨강 이런 거 적용하기 위해서 이 도형의 맨 겉에 테두리에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마우스 모양이 사각형으로 보이죠. 이때 클릭하면 도형을 이동할 수도 있고 또는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겉에 테두리 한번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 대화 상자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너비는 이거 더블 클릭하기가 불편하시면 여기 맨 위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숫자가 블록이 지정이 된다고 했죠. 이때 110 입력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숫자도 화살표 한번 눌러놓고 15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될 거예요. 더블 클릭해도 블록 지정 가능하고요. 모서리가 직각이 아니라 둥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직각인데 그래서 저런 모서리에 관련된 거는 선탭을 누르시면 되세요. 선탭에서 보면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 있어서 이만큼 둥근 느낌은 반원 하셔야 되세요. 반원 클릭 그 다음 채우기 탭 클릭할게요. 문제에서 면색 빨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 탭을 눌렀고 면색을 클릭을 해서 빨강색이 지금 저는 안 보여요. 더더 옆으로 가서 색상 테마 누르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오피스에서 빨강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피스에 있는 이 라인을 아무데나 클릭하면 오피스 테마로 바뀌었고 이때 빨강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빨강을 클릭 설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설정 버튼 누르면 막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려놨다. 그러면 클릭해서 출력 형태 보고 그냥 적당하게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이렇게 글꼴 수정하는 거 궁서 24포인트 하향 그 다음에 수평 수직 가운데 이거 해볼게요. 겉에 테두리를 선택하고 있으면 여기 안쪽에 있는 글씨를 굳이 블록 지정하지 않아도 되죠. 다 글씨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초롱 바탕이라는 글씨 바로 옆에 보면 삼각형 모양의 목록 버튼을 클릭 그 상태에서 혹시나 한 컴 글꼴이나 이런 범주 안에 들어있으면 궁서를 찾기가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범주에 있으면 모든 글꼴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 히읗이니까 함초롱 맨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궁서가 기역이라서 잘 보일 거예요. 클릭하겠습니다. 24포인트는 여기서 수정하면 되지요. 그래서 삼각형 모양 누르고 24 선택. 하향이라는 것은 글자 색상이 이렇게 하얗다는 뜻. 그래서 가가가 있는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면 맨 처음에 흰색이니까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흰색도 하향이잖아요. 이것도 옆에 보면 색상 테마에서 기본일 때 잘 보여요. 이게 만약에 오피스다. 그러면 여기서는 흰색 찾기가 불편하죠. 흰색 찾을 때는 기본 눌러놓고 하향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수평 수직 가운데 맞추라고 되어 있죠. 먼저는 여기 이 부분 가운데 맞춤 누를게요. 그러면 수평으로 가운데 맞춤이 되었어요.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글상자 탭을 눌러보았어요. 글상자 탭 누르면 거기 속성에 보면 세로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가운데 맞춤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기본 값이 가운데 맞춤이어서 지금 뭐 얘기냐 하면 수직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 값이 수직 가운데 맞춤이라 안 건드려도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수평 가운데 정렬은 맞춰야죠. 뭘로? 이걸로. 여기 보이는 노란색 도형 그려볼게요. 흑백 시험지라서 그냥 연한 회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지시사항은 이렇게 따라가서 크기만 정해져 있어요. 지시사항은 사각형으로 그리시면 되겠어요. 현재 입력 메뉴이고 사각형 클릭 그 다음 마우스를 이렇게 본문에 갖고 오면은 십자가 모양 적당한 크기로 일단은 드래그 해 놓고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뜨면 크기가 50에 50이라고 지시사항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 숫자 더블 클릭해서 50
아래쪽 더블 클릭해서 50 채우기를 눌러서 적당한 색으로 하나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면색 클릭해서 본인 마음에 드는 아무 색이나 선택하시면 되세요. 설정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선택을 눌러보겠습니다. 선택 눌러보면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저는 여기 직각이고 저 정도 둥글기는 둥근 모양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둥근 모양 설정 버튼 누르면 적당한 둥글기가 잘 되었어요. 위치는 출력 형태처럼 잘 맞춰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글맵시 해보겠습니다. 글맵시 지시사항 이 부분 글맵시 할 때는 주의사항이 본문에 커서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커서가 있으면 안 되냐 하면 이런 부분 있죠? 글씨를 이미 써놓은 것.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커서 놓고 글맵시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입력 메뉴 누르고 글맵시는 여기 맨 위쪽에 보면 가나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용 입력하고 뭐 설정해야 되는데 그냥 설정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도형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러면 안 되죠. 되돌리기. 커서를 반드시 이렇게 본문에다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가나다 적혀있는 글맵시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세요. 여기에다가는 평화공존 공동번영 입력하면 되지요. 이렇게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글맵시 모양을 뜻해요. 이렇게 지금은 삼각형 모양으로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 크기는 50에 30으로 하라 되어 있고 글꼴은 도둠파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글꼴 도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글꼴 이 부분 클릭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도둠 선택하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글맵시 모양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는데 여기서 갈매기형 수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찾기 힘들잖아요.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찾을 때에는 지금 현재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모양이 어딨나 보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셋째 줄에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면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곳에서 한 거 뭐냐 하면은 내용 입력하고 도둠 그 다음 모양 찾아 넣었어요. 설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형의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앞쪽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온다면 도형이 뒤쪽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해서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떠요. 이때 기본 탭을 먼저 누를게요. 여기서 어차피 크기도 수정해야 되니까 크기는 50에 30 입력해주고 크기 고정은 눌러 놓으시면 안전하다라는 거 안 눌러도 별 상관없어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이 부분에서 세 번째 거 마우스 올려보시면 글 앞으로예요. 모든 글들 중에서 맨 앞쪽에 누적 순서 앞쪽에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글 앞으로를 선택을 반드시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런 다음 채우기 탭을 눌러볼게요. 우리 문제에서 글꼴 도둠 파랑이라 돼 있는데 글자 색상이 파랗잖아요. 글맵시는 채우기 색을 파랗게 바꿔주면 되는데 글맵시에 대한 기본적인 색이 파랑이라서 지금 또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면색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파랑이 잘 선택되어 있거든요. 글맵시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 파랑일 때도 있고 빨강일 때도 있고 그 두 가지 정도가 대부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글꼴 빨강이다 그러면 채우기에 와서 빨강 고쳐주겠지만 지금 파랑이라 안 고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글맵시 탭도 눌러볼게요. 이 부분 눌렀을 때 만약의 경우에 오타를 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수정할 수 있고요. 도둠을 수정 안 했었어요. 그러면 도둠 수정하시면 되고 글맵시 모양도 눌러서 원하는 모양을 또다시 선택 변경 가능한 거죠. 자, 그럼 됐어요. 이 부분에서 뭐 했냐면 기본 탭에서 50에 30 그래프로 채우기에 파랑 맞아요. 알고 설정 누릅니다. 그 다음 이 글맵시를 클릭한 채 위치로 드래그 해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림 해보겠습니다. 커서 위치는 안전하게 이렇게 본문에 위치하시는 게 좋으세요.
입력 메뉴에서 그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 부분. 그리고 ITQ 시험장에 가면 폴더, 문서 폴더에서 ITQ 폴더 더블 클릭하고 픽처 폴더 더블 클릭하면 그곳에 그림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문서 폴더가 바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먼저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서 폴더가 보일 거예요. 그 다음 ITQ 더블 클릭, 픽처 더블 클릭. 그림 보니까 ABC 주식회사죠? 그러면 이 부분 선택하면 되는 건데 얘 이름이 logo1.jpg, 문제에서도 여기 보면 logo1.jpg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처럼 그림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지 않는다 하면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보기 버튼을 눌러서 혹시나 자세히나 이런 게 되어 있다면 클릭해서 작은 그림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 상태가 됩니다. logo1.jpg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아래쪽에서 문서의 포함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안 돼 있으면 본인이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은 선택하지 마세요. 그림에 대해서 글자처럼 취급하면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글자처럼 취급하면 항상 이런 커서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은 선택 해제. 그 다음에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크가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본인이 드래그해서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자, 그 상태에서 넣기 버튼 누를게요. 그럼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가 되었어요. 아까 마우스 크기로 지정하는 걸로 선택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드래그를 하시는데요. 저처럼 한 대충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게 좋으세요. 만약의 경우에라도 드래그를 여기 그림이 있지?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림이 도형 뒤쪽에 있어서 잘 안 보여서 작업하기가 좀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쪽 한쪽에다가 이렇게 그림이 잘 보이도록 드래그 해놓고 지시사항대로 가보겠습니다. 지시사항 먼저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문서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문서에 포함에 체크되어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맨 밑에 문서에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크기는 40에 30, 그림 효과는 회색조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을 더블 클릭하실게요. 여기 삽입되어 있는 이 그림을. 그런 다음에 기본에서 크기가 40에 30 지정하시고요. 크기 고정은 선택해 놓으면 안전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아까 여기 글맵시처럼 이런 도형들보다 앞쪽으로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본문과의 배치, 여기서 세 번째 걸 선택해 주시면 좋겠어요. 글 앞으로를. 이렇게 해야 돼요. 좋은 게 아니라. 자, 글 앞으로 선택. 그런 다음에 회색조 지정하는 거는 그림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림 탭. 그런 다음에 저 밑에 보면 회색조라고 있어요. 클릭. 지금 이렇게 나름 컬러풀한데 이게 아니라 여기처럼 회색조로 바뀌어요. 설정 누를게요. 그 다음에 위치로 드래그. 그림에 대한 지시사항 중에서 하이퍼링크 설정하는 거 있죠? 이거는 3페이지의 첫째 줄과 관련이 있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지시사항을 좀 따라서 가볼게요. 지금 페이지 펴놓은 거는 110페이지입니다. 이곳은 110페이지. 문서에서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3페이지에 대한 지시사항이에요. 그 다음 시간에 수업할 건 거죠. 이 부분에서 첫째 줄에 보시면 이 부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할 일이 있어요. 3페이지에 가서. 그래서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첫째 줄에 이런 글씨가 있고요. 3페이지에서 여기 지시사항 중에서 책갈피라는 게 있죠.
책갈피 지정하실 때에는 맨 처음에 이 부분 커서만 위치하셔야 되세요. 블록 지정하면 절대 안 되고, 책갈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책 읽다가 책갈피 꽂아 놓는 거 있죠. 어느 위치다 하고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정이라는 글씨 바로 앞에 커서가 위치가 되어 있고, 입력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책갈피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그리고 책갈피 이름 통일로 하라고 지시사항이 되어 있어서 책갈피 이름에서 통일 입력할게요. 그런 다음 넣기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화면상에서는 어떤 변화는 없어요. 대신 이 부분의 위치가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커서를 클릭하고 있죠, 제가. 이 상태에서 책갈피를 클릭해서 통일을 선택을 하고 이동을 누르면 해당되는 그 위치로 이렇게 찾아가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책갈피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림으로 와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볼게요. 하이퍼링크라는 거는 원하는 어떤 위치로 이동하게 해주는 걸 하이퍼링크라고 해요. 3페이지의 정통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이 글씨 제목으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설정하냐 하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를 클릭. 그런 다음에 통일이란 책갈피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통일 두 글자가 보여요. 통일을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넣기 버튼을 클릭. 그러면 이 그림을 클릭하면 3페이지의 첫 번째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클릭해도 이동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조절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빈 곳을 일단은 한번 클릭해서 그림을 선택 해제했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그림 위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때 클릭하시면 정통성 이 정 앞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하이퍼링크라는 것은 원하는 어떤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지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통일이라는 책갈피로 이동하도록 설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찾아와지도록 만든 거죠. 만약의 경우에라도 책갈피를 지정했는데 그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색조를 설정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뭐 그렇게 수정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선택만 하면 이렇게 계속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그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법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림을 선택하는 거예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림 선택. 그러면 조절점이 생겼죠? 이럴 때 더블 클릭해서 기본 탭에서 크기나 이런 거 잘못한 거 있으면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림 탭에서 회색조든 뭐든 또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치도 원하는 대로 이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했는데 하이퍼링크를 이제 해제하고 싶어요. 설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우 이렇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된 거잖아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 선택할 수 있고, 이때 맨 아래쪽에서 연결 안함 선택하시고 고치기 누르면 하이퍼링크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한글 시험에서는 그냥 설정만 하는 거니까 설정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 하면 위쪽에 보이는 이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제대로 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잘 만든 것을 아래쪽으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글씨만 바꿔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갈 거예요. 도형은 그리면 예를 들면 사각형 도형을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죠. 그 다음에 타원 도형도 드래그하고, 그러면 도형은 그리면 계속 누적 순서가 앞쪽으로 그려져요. 지금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적 순서를 변경을 안 하고 싶으면 여기 맨 뒤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1이라는 도형을 그리면 좀 더 좋겠죠. 이렇게 도형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앞쪽에 있는 도형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색을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도형에 대해서도 어떤 색 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색을 이렇게 지정했으면 도형 누적 순서가 뭐가 순서가 맨 앞인지 아시겠죠? 이 맨 앞에 있는 노란색이 누적 순서 맨 위쪽에 있는 거고 얘가 맨 뒤쪽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분홍색 도형을 사각형보다 뒤쪽으로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분홍색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순서를 뒤로를 누르시면은 한 단계 뒤쪽으로 이렇게 순서가 옮겨져요. 이게 바로 누적 순서 개념이에요. 그래서 누적 순서가 뒤쪽에 있는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도형 먼저 그리면 좀 더 편리하겠지요.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만 이것도 사각형 도형이랍니다. 사각형 선택할게요. 현재 입력 메뉴고 사각형. 그리고 위치 적당히 드래그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래쪽에 보면 크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아래쪽에서 보면 직사각형, 직사각형으로 그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황색 도형에 대한 지시사항은 이걸까요? 이걸까요? 궁서 20포인트 이런 말들이 있는 걸 보면 여기 첫 번째 숫자, 글자가 있는 게 여기 지시사항을 따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주황색 도형은 그냥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도형에 대해서 지시사항 이걸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럼 뒤에 있는 사각형은 크기가 10에 15라는 뜻인 거죠. 해서 이 사각형은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10에 15 입력하고 크기 고정 선택도 할게요. 모서리 곡률이 있죠. 직각이 아니라. 그래서 선택을 눌러서 저 정도의 둥글기는 반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를 눌러서 우리 이거 한글 시험에서는 얘는 흰색으로 하라고 이 부분에 적혔어요. 그 다음 맨 위쪽에 있는 글 상자에 대해서는 빨강으로 하라고 적혔어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 이런 애들 있죠. 이거는 그냥 임의색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맨 밑에도 적혔네요. 하양을 제외한 임의색. 근데 저는 지금 하얀색이죠. 하얀색으로 그냥 두면 감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지시사항까지 나와 있으니. 그래서 임의색으로 수정하셔야 돼요. 해서 채우기 탭이고 면색 눌러서 적당한 채우기 색으로 하나 수정하고 설정 누를게요. 위치는 아무데나 그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도 좀 올리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사각형 그려볼게요. 또 사각형으로 선택하고 여기서 직사각형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인데요. 적당히 드래그. 그런 다음에 이 도형에 대해서는 더블 클릭해가지고 크기 12에 12 기본 탭 눌러서 12 아래쪽에도 12 크기 고정도 선택해 놓고 면색은 하향하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흰색이죠. 그래서 면색 여기 채우기는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흰색인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와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이 흰색이라서 설정 버튼 누를게요. 그럼 이만한 크기고 출력 형태처럼 여기 가운데쯤에 잘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1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각형 도형으로 그려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이 부분을 클릭해도 되고요. 또는 저 위쪽에 보면 현재 보라색 메뉴에요. 글자 넣기라고 있어서 이 부분을 누르셔도 되세요.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해요. 이때 1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겉에 테두리 다시 선택을 해서 궁서 20포인트 가운데 설정할게요. 그러면 함초롱이 아니고 궁서로 바꾸고 크기는 20포인트 가운데 맞춤.
이것도 세로로 가운데 맞추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맞춤이어서 수평으로만 가운데 맞춤 이 부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옆쪽에 글상자 그려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글상자로 그리라고 되어 있지요. 글상자는 이 부분 가로 글상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에 대해서는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출력 형태 봐서 적당하게 크기를 그리면 돼요.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근데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러면 클릭해서 뭐 적당하게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커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빈 곳 있죠? 이런 곳 한번 눌렀다가 다시 마우스를 여기 엔터 가까이 갖다 대면 마우스 모양 I자 모양, 이때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죠. 타이핑 치겠습니다. 지시사항대로 선 종류 점선 또는 파선, 그 다음 면색은 색 없음 이런 거 지정하기 위해서는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필요합니다. 글상자에 대한 겉에 테두리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사각형 점선 클릭할게요. 그럼 얘가 선택되었죠. 이때 더블 클릭,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떴어요. 선 탭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에 대한 종류가 지금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점선 또는 파선이래죠. 해서 종류를 클릭해서 두 번째 있는 파선을 선택할게요. 점선 선택하면 되게 촘촘하게 보일 거예요. 생김새대로 하시면 돼요. 출력 형태처럼. 지금은 파선이 알맞겠고, 그리고 면색 색 없음 해야 하니까 채우기 탭을 누르시고, 그 다음 맨 위쪽에 보면 색 채우기 없음 보여요.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흰색이 채워져 있는데 이 흰색이 없어질 거죠. 설정 누르면 이렇게 흰색이 없어져서 투명해서 뒤에 있는 녹색이 비춰져서 보입니다. 그 다음 굴림 18포인트 가운데 맞춤 하기 위해서 위쪽에 함초롱 바탕 말고 굴림으로 수정하고요. 18포인트 가운데 맞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잘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붙이기 할게요. 이 세 개의 도형을 다 선택해야 하죠. 도형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 도형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채 두 번째 도형 선택, 세 번째 도형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혹시 사각형이 이렇게 선택이 돼버렸다. 그러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큰 사각형 다시 누르면 선택 해제돼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뒤에 있는 큰 사각형 때문에 좀 선택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Shift 키가. 편집 메뉴 누르시면은 오른쪽으로 개체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개체 선택. 개체 선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랗게 선택된 모습 보이고, 마우스 모양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도형 이거랑 이거랑 이거잖아요. 이 세 개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는 이 사각형 안에 그 세 개 도형이 다 선택됐죠. 마우스 손 떼고. 근데 이렇게 하고 보면 어떤 컴퓨터는 안 그런데 어떤 컴퓨터는 저처럼 맨 뒤쪽에 있는 사각형도 선택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설정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큰 사각형도 선택했다. 그러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큰 사각형을 선택하면 선택 해제돼요. 그럼 이 세 개의 도형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복사할 건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마우스 모양이 더하기 모양으로 바뀌어요. 복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컨트롤 키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옆쪽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도 누르고 쉬프트도 누르고 결국 컨트롤 쉬프트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수직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복사하기가 편리하세요. 위치 조정하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마우스 손 떼고
왼쪽도 계속 컨트롤 시프트 눌러져 있는 상태이고요.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마우스에서 손 떼고 이렇게 하면 복사가 가능하세요. 그런 다음에 1이라는 숫자 지우고 2 입력.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싶잖아요.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는데 아래 방향 키를 딱 눌러도 아래 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 입력.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글씨를 다 수정하면 되죠. 복사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방법은 개체 선택 누르고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 좀 지울게요. 이렇게 쭉 드래그 해서 큰 사각형까지 저는 선택이 되어서 시프트 누른 채 큰 사각형 선택해서 해제했어요. 얘네들 이렇게 다 선택되어 있으니까 델리트 키 누를게요. 다시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3개 도형은 선택은 해야 돼요. 그래서 편집 메뉴에서 개체 선택 누르고 드래그,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기 클릭. 그 다음에 붙여넣기는 단축키 쓰시면 좋겠어요.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V 누르시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잘 돼요. 붙여넣은 모습 보면 붙여넣은 그 도형 3개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바로 아래 방향 키를 누르고 쭉 누르고 있어요. 그 다음 왼쪽 방향 키 눌러서 배치. 또 한 번 붙여 넣어야겠죠? 컨트롤 V를 또 눌러요. 그럼 저 위쪽에 또 붙여 넣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또 아래 방향 키 계속 누르고요. 계속 누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 다음 왼쪽 방향키를 누르기. 두 손으로 가능하면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좀 편리하고, 만약 한 손으로만 작업할 것이에요 한다면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숫자 2로 수정할 거니까 먼저 다른 곳 한번 클릭할 건데, 제가 아까 편집 메뉴에서 개체 선택을 눌렀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보여요. 개체 선택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커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풀려요. 그 상태에서 클릭하고 2 입력, 클릭하고 3 입력해도 되고, 여기 있는 도형들 간 커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래 방향 키 이렇게 눌러도 가능하죠. 네, 이 부분 블록 지정해서 지속 가능한 이런 식으로 내용 바꿔주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임의의 다른 색으로 수정하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있는 도형 더블 클릭해서 면색을 다른 어떤 색으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도형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해도 되지만, 채우기 색 정도는 위쪽에서 이 부분 페인트 통 모양, 이게 채우기 색이에요. 도형 선택한 상태이고 이 부분 눌러서 쉽게 그냥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위쪽에 호 그리기 한번 보고 갈게요. 연습이라서 3페이지 정도에 놓고 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둘째 줄에 첫 번째 있는 게 호예요. 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같은 거 하지 말고요. 그냥 클릭을 하세요. 가로 30에 세로 30인 도형이 그려져요. 옆으로 이렇게 2번 복사할게요. 컨트롤 키 눌러서 옆으로 복사했어요. 첫 번째는 호를 만들 거고, 두 번째는 부채꼴을 만들어 볼 거고, 세 번째는 활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전부 다 색상은 미리 채워 놓을게요. 어떤 색이든 하나 이렇게 채워 놓을게요. 첫 번째는 더블 클릭을 해서 선 탭에 가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 호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맨 앞쪽에 있는 게 호, 지금처럼 설정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는 부채꼴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요. 더블 클릭할게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부채꼴을 선택하고, 현재 선 탭인데 설정 버튼 누릅니다. 세 번째는 활 모양인데요. 더블 클릭해서 세 번째 활 모양을 선택할게요. 활 모양 설정 버튼 누르고, 모습이 이렇습니다. 호 같은 경우는 여기 테두리가 없지요. 부채꼴은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음 활은 활처럼 생겼어요.
이런 도형은 주로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예를 들면은 여기 뒤쪽에 있는 이런 도형 있잖아요. 조그만 도형. 큰 도형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기 이 도형을 컨트롤 V 해서 아까 복사했었거든요. 이런 곳에 조그맣게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느낌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105페이지 연습 문제 1번입니다. 파일은 문제 1파일 열었고 4번 문제 아래쪽에 작성할 거예요. 맨 뒤쪽에 있는 큰 사각형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으로 그릴 거고 지시사항은 여기 보면 120에 140 크기만 지정되어 있어요. 입력 메뉴 누르고 사각형 클릭합니다. 직사각형. 마우스 모양 이렇게 더하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적당하게 그냥 드래그. 이 사각형을 더블 클릭해서 손탭이 바로 보이는데요. 그럼 여기 모서리 공유를 보는 거예요. 저 정도 둥글기는 둥근 모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기본 탭 누르고 크기가 120에 140이니까 숫자 더블 클릭해서 120, 아래쪽 숫자 더블 클릭해서 140. 그 다음 채우기 탭 눌러서 적당한 임의의 색 하나 채우시면 되세요. 면색 클릭해서 흑백 시험지로 주어지니까 본인 나름대로 아무 색이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어디다가 했는지에 따라서 막 이렇게 위쪽에다 이렇게 그려 놓으면 너무너무 안 맞겠죠? 그래서 4점 아래쪽으로 배치하는 걸로 하시고요. 대충 가운데쯤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쪽에 보이는 이 부분 해볼게요. 이거는 글상자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글상자는 이 부분 가로 글상자 선택하시고 위쪽에 적당하게 글씨 쓸 정도로 일단 드래그 하고 나서 내용 입력해 주세요. 글상자 겉에 테두리 더블 클릭, 기본 탭 클릭해서 크기는 110에 아래쪽 숫자 더블 클릭해서 15, 크기 고정 선택, 그 다음에 이만큼의 둥글기는 선탭을 눌러서 반원하시면 알맞을 거예요. 채우기를 클릭해서 문제에서 면색 빨강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면색 클릭해서 빨강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때 빨강 안 보이면 어떡하죠? 색상테만 눌러서 오피스 선택 먼저 하고 빨강 누르시면 됩니다. 설정 눌러볼게요. 너무 옆으로 그려놓은 거 있죠? 그럼 클릭해서 출력 형태처럼 가운데쯤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궁서 24포인트 하향 가운데 맞춤하기 위해서 위쪽에 함초롱이 아니라 궁서 선택하고 24포인트 하향은 글자색 하향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해서 위쪽에서 클릭해서 하향을 선택. 이 하향은 아시죠? 색상 테마에서 기본이 선택되어 있을 때 보입니다. 가운데 맞춤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파란색 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파란색인진 잘 모르죠? 그냥 짙은 색의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시사항은 이 부분에 보이네요. 사각형 선택하고 아래쪽에 적당하게 드래그.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떴고 기본 탭을 클릭하고 숫자 더블 클릭해서 120 아래쪽 숫자 더블 클릭해서 50 그런 다음 모서리 공률 보니까 직각 그대로 두면 되고 수정할 게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 하나 채워줄게요. 흑백 시험지이겠지만 이 부분은 짙은 색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나름 짙은 색인 걸 하나 선택하고 설정 누릅니다. 출력 형태처럼 이 부분에 배치를 하면 돼요. 클릭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좀 더 올리고 출력 형태처럼 비슷하게 위치하시면 돼요. 글 맵시 해보겠습니다. 글 맵시 할 때 커서 위치 본문에 깜빡깜빡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 입력 메뉴에서 가나다라는 아이콘 누르시면 됩니다. 내용은 순천만 갈대축제 입력하고요. 아래쪽에 글꼴을 클릭을 해서 굴림 왼쪽으로 줄이기 라고 적혀 있는 거는 모양이 이렇게 왼쪽으로 줄어진 이런 모양이라는 뜻인 거죠. 해서 아래쪽에 글맵시를 클릭을 하고 저렇게 생긴 모양을 먼저 찾아보아요. 둘째 줄에 두 번째 왼쪽으로 줄이기 클릭, 설정 버튼 클릭. 그러면 저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더블 클릭. 그 다음 기본 탭 눌러서 크기는 60에 30. 크기 고정 선택할게요.
이 글씨가 도형의 뒤쪽에 가 있다는 거 보이죠? 이건 맨 앞으로 와야 되고 아래쪽에 본문가에 배치해서 세 번째 그래프로를 선택해 주세요. 채우기 탭을 클릭하고 파랑으로 채워져 있죠. 이번 연습 문제는 노랑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색 누르고 노랑을 선택할 거예요. 저는 선택이 가능한데 혹시 노랑이 안 보여요. 그러면 색 상태만 눌러 오피스 누른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설정 버튼 누릅니다. 클릭해서 위치로 드래그 그림 해보겠습니다. 입력 메뉴 누르고 그림 클릭. 그림은 어디 있죠? 지금은 저는 이렇게 픽처 폴더가 잘 보이긴 한데 시험장에서는 바로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죠. 라이브러리 누르고 문서 더블 클릭, ITQ 더블 클릭, 픽처 더블 클릭하면 보여요. 여기서 ABC 주식회사 로고 1.jpg라고 지시사항 되어 있어요. 클릭한 상태이고요. 아래쪽에는 문서에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글자처럼 취급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배치를 하기가 아주 불편해져요. 여기 이 가운데다 배치하기가 마우스로 크기 지정은 선택되어 있으면 좋으세요. 넣기 버튼 누릅니다.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잖아요. 대충 한 이 정도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그림이 조금이라도 보여서 더블 클릭하고 수정하기가 편리하겠죠. 이런 안쪽에서 드래그를 절대 하지 않도록 그림을 이제 더블 클릭할게요. 크기는 40에 40 회색조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40에 40 크기 고정 선택하고 그림 탭을 선택하고요. 아래쪽에서 회색조를 선택하고 설정 누릅니다.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요. 글 앞으로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본문가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위치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하이퍼링크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문제 1에 대한 3페이지 지시사항인데요. 하이퍼링크 넣기 위해서는 먼저 책갈피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문제 1 파일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3페이지 첫째 줄에 커서 놓고 내용부터 입력할게요. 3페이지 첫째 줄 맨 첫 번째 커서 위치해 주세요. 자연과에서 자 앞에 클릭. 그런 다음 책갈피 지정하기 위해서 입력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책갈피 누르고 문제에서 순천만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책갈피 이름은 순천만 입력하고 넣기 버튼 누릅니다. 화면상은 별 변화가 없지만 이 부분에 순천만이란 이름으로 위치가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하이퍼링크를 지정해 볼게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클릭. 그런 다음 좀 전에 책갈피 지정한 적이 있어서 순천만 글씨가 보여요. 클릭하고 넣기 버튼 클릭. 본문에 한번 클릭하고 다시 그림에 마우스 올리면 손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클릭하면 책갈피 지정한 곳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하이퍼링크는 원하는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순천만이라는 책갈피로 이동하게 만든 겁니다. 위쪽에 보이는 작은 도형들 중에서 맨 뒤쪽에 있는 주황색 도형 먼저 그려볼게요. 위쪽에 새 도형을 먼저 잘 만들고 복사해서 사용할 겁니다. 사각형으로 하시면 되세요. 클릭하시고 알맞은 위치에 드래그, 크기만 정해져 있는 여기 아래쪽 부분 보고 하시면 돼요.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고 기본 탭에서 20에 10 그리고 크기 고정도 눌러놓고 모서리가 둥글게 생겼어요. 선 탭을 눌러서 둥근 모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에서 면색은 하양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되어 있지요. 해서 채우기 탭 눌러서 이렇게 흰색을 하시면 안 되고 아무 색이나 하나 지정하시면 됩니다. 설정 누를게요. 앞쪽에 보이는 숫자 들어있는 사각형은 직사각형 선택하고요. 적당하게 드래그. 이 도형 더블 클릭. 문제에서 12에 12라고 적혀 있네요. 기본 탭 누르시고 크기는 12에 12. 크기 고정 선택하고 면색은 하향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하향이라서 안 고쳐도 되겠지요. 크기만 현재 지정한 상태이고 설정 버튼 누릅니다. 위치로 알맞게 끌어오시고 여기 안에다가 숫자 입력할 거잖아요. 그럼 이 도형 선택한 상태이고 위쪽에 보면 글자 넣기라고 보여요. 클릭, 커서가 깜빡이는 거 보이죠? 이때 1을 입력하면 되고요.
겉에 테두리를 선택을 해서 궁서 20포인트 적용하기 위해서 위쪽에서 궁서 20포인트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됩니다. 옆쪽으로 글상자 그려보기 위해서 입력 메뉴 누르고 가로 글상자 클릭. 글상자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똑같이 그리면 돼요. 드래그, 내용 입력할게요. 겉에 테두리 선택하고 더블 클릭, 선택 누르시고 종류가 이렇게 실선 말고 점선 또는 파선이라잖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점선을 눌러 볼게요. 채우기를 클릭을 해서 색 채우기 없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 눌러 볼게요. 너무 촘촘한 점선인 것 같아요. 더블 클릭 다시 해가지고 선택에서 파선으로 눌러놓고 설정하면 파선이 더 알맞겠어요. 도둠 18포인트 지정하기 위해서 위쪽에 함초롱 바탕 아니라 도둠 18포인트 가운데 맞춤. 이렇게 3개의 도형을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복사할 거예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거 선택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편집 메뉴에서 개체 선택 클릭하고 3개 도형이 선택되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맨 뒤쪽에 있는 직사각형도 이렇게 선택된 모습이 보여요. 이런 경우는 컴퓨터 설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일부분만 선택을 해도 선택이 되는 경우는 도구 메뉴 눌러서 환경 설정 클릭, 그런 다음에 개체 탭에서 보면 일부분 선택만으로 개체 전체 선택이라는 것을 선택 해제하시면 되세요. 만약 불편하면 이렇게 선택 해제하고 설정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빈 여백 아무데나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해제한 상태이고요. 드래그를 이렇게 3개 도형만 포함되도록 드래그를 했더니 3개만 잘 선택이 되었어요.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아래로 드래그, 또 한 번 아래로 드래그, 아래쪽에 클릭해서 2 입력, 아래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아래 방향키 한 번 눌러서 내려가서 3 입력. 이 부분도 내용 지우면 되겠네요. 필요 없는 글씨만 블록 지정해서 내용 고쳐서 쓰면 좋겠어요. 뒤쪽에 있는 사각형은 각각 임의의 색으로 바꿔야 한답니다. 조그만 사각형 클릭하고 위쪽에 채우기에서 다른 색상 하나 지정, 또 아래쪽에도 조그만 사각형 선택하고 위쪽에 채우기에서 또 원하는 색 하나 설정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